굿모닝 마켓입니다. 어제 충격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뉴욕 증시. 그간 산타랠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크게 하락하고 나니까 다소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 지점들을 짚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다우지수만 0.04% 소폭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은 결국 0.09%, 0.10%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어제 하락했던 M7 안에서도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애플은 0.70%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0.08% 하락했고 상승세 결국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대 1.37%인데 오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제외하고 반도체 종목들 그렇게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AMD나 퀄컴도 하락, 특히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에서도 급락했던 마이크론, 정규장에서도 16%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었죠. 참고로 일각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했던 만큼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110 중립으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1.26%대 상승, 반대로 알파벳은 0.24%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버티지 못하고 0.27% 하락했고요. 어제 시장과 함께 급락했던 테슬라 8% 이상 떨어졌었죠. 프리마켓에서는 좀 상승해주는가 싶더니 11월 유럽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0.90%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도 보시는 것처럼 2%대 하락했고요. 어제 유일하게 상승했던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없지만 일라이릴리가 미 식품의약청이 유명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공급 부족 사태가 공식 종료됐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하락폭은 지난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폭락장 이후 최대, 그리고 나스닥 하락폭은 7월의 기술주 투매 사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최근 증시를 이끌어왔던 주인공이 이 M7이었는데 이 대형 기술주들도 타격이 컸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성적을 좀 돌아보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7% 정도 약세를 한 달간 보였고요. 실적 이후로 이번에 크게 하락했던 마이크론, 이 두 종목과는 반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은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무려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그 자체로 종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AI에 대한 투자 심리 지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가 HBM에서 맞춤형 반도체 칩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제 FMC의 충격을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와 성장률 등으로 소화하면서 나름 달래긴 했는데요. 우선 매주 나오는 고용 지표, 지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만 명으로 직전 주 대비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미 상무부가 공개한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전기 대비 연율 3.1%로 잠정치와 시장 예상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번 수치는 주로 수출과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11월 미국 경기선행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99.7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건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축소 전망을 뒷받침하곤 합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어제 강조하기도 했었죠.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은 4.56%대에서 움직인 반면 2년물 같은 경우 3.32%대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3회 연속 동결입니다. 최근 일본의 물가 오름폭이 둔화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이후에 엔화가 크게 약세 보이기도 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에 영향을 줬는데 오늘 저희 원달러 환율도 체크 반드시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유가는 내년 글로벌 경기 악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긴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뉴욕 증시 남은 연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산타랠리는 가능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